안녕하세요. 저는 진정성 국어수학 전문학원의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학년 고1 3월 모의고사 현대시 나이 덕에 연두는 울다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는요. 자, 일단 첫 번째 화자를 잡습니다. 말하는 이를 잡고 대상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태도를 봐야 하는 건데요. 화자를 지금 봤더니 표면적 화자가 눈에 바로 보이네요, 옆에. 자, 그래서 내 눈에 밀어 넣었다에 내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봤더니 밀어 넣은 것은 뭐냐? 여름 들판이라는 대상을 봤네요. 자,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기차에서 봤어요. 선생님, 상황 찾기가 어려워요. 긍정, 부정도 좋고요. 최소한 6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기차라는 공간에서 무엇을 봤다? 여름 들판이라는 여름 대상이 있네요. 계절적 배경이랑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자, 이 대상 속에서 지금 봤더니 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기차 안에서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름 들판을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밀어 넣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시적 화자의 상황이 좀 더 위에 구체적이네요.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쑤셔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기차 타고 아이 신나 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상당히 어떤 상황이냐, 힘겨운 상황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어떻다, 입을 쑤셔놓고 있다, 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먹는 느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기차가 내 눈에서 여름 들판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상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여름 들판은 연결이 됩니다. 제목이 연두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두빛 벼들이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색채적 이미지 이런 것들 되게 잘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내 눈동자를 찔러 버렸습니다. 자, 그럼 나라고 하는 대상이 보고 있는 게 여름 들판 발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두빛 지금 벼들을 바라봤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지금 나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들판은 왜 저렇게도 푸를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서리법이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리법이죠. 사실 영탄법이에요. 야, 쟤네 영탄이죠, 영탄. 너무나 푸르구나 하고 독백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부셔 넣는 김밥 먹다가 뭘 바라보니까 여름 들판이자 연두빛 별을 보니까 와, 갑자기 왜 저렇게 푸르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보시면 연두빛 벼들이 내 눈동자를 찔렀어. 원해서 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지읒, 기읒, 지읒, 디귿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주객전도라고 해서 내가 지금 봤더니 내 눈동자가 연두빛 벼를 봤다는 게 아니라 연두빛 벼들이 내 눈동자를 찔 만큼 강렬하고 대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주인 주자의 손님 객자입니다. 주인과 손님을 전도 뒤집어 엎어서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눈을 밀어 넣었다. 현재형 시제에 지금 봤더니 사실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눈동자를 찔렀고 내 눈에 밀어 넣었고 나는 그래서 이 대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차 한 번만 볼게요. 1번 공간적 배경 맞아요. 그렇죠? 자, 이 공간적 배경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볼 수밖에 없었어? 연두빛 별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들판은 왜 저렇게 푸르고 단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야, 아니다. 푸르다는 말로도 적당하지 않다. 다다라는 물론 현재형 시제이기도 하지만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서 야, 저건 푸른색으로도 규정하지 못하고 적당하지 못하다 라면서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고 앞으로 그것이 펼쳐져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공간은 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냐면 연두빛 벼라고 하고 여름 들판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 이 색채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대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시음, 미음, 리을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시적 화자 어때요? 전 김밥 이렇게 안 먹어요. 자, 쑤셔 먹고, 그쵸? 무기력하게 세상에 풀 죽은 김밥을 먹고 있는 걸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메가리도 없고,
힘겹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나는 여름들판이 강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나랑 대조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 나는 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연두빛 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 생각한다. 성찰하겠죠. 저 생명력에 대해서, 저 연두빛 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찰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귀결되느냐? 깨닫겠죠. 나 왜 그럴까? 나는 왜 얘랑 대비되게 없는 걸까? 하면서 내면으로 시선을 옮기게 될 겁니다. 즉 외부적 요소를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내 내면에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니 설마 연두랑 싸우겠냐고요? 지금 외적 갈등하겠냐고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태도를 좀 더 구체화해 봅시다. 확실한 건 뭐다? 이 사람 뭔가에 대한 깨달음을, 특히 생명력에 대한 인식을 아마 드러내고 있을 거고요. 뭘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근거 확인해 보러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름들판 대상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물론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록은 동색은 맞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나 봅니다. 내려보죠. 천천히. 자,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여기까지 되죠? 자,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4개. 대상이 정확하게 나왔어. 자, 연두는 아까 연결하면 되겠죠? 아까 지금 봤더니 여름들판, 그렇죠? 연두빛 벼. 점점 대상을 고쳐가고 있네요. 연두까지 왔어요. 어차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4개는 좀 더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답니다. 다른 종족처럼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 다다 계속해서 단정적 어조 운율 형성하고 있고, 아니 이거 종족이라고 하는 거 의인법이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엔 아직, 자, 그러면 연두의 속성 보여줄 거예요. 어떤 속성? 1번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출렁거려요, 수렁거려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느껴지고 여겨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첫 번째 속성 뭐예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출렁거린다거나, 그리고 지금 봤더니 술렁거린다거나.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역동적 이미지의 느낌도 납니다. 최소한 동적인 이미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 순연함, 순수한, 온전한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벼포기들 이 자체만으로도 온전하다, 순연하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조금도 소 있지 않는 온전한, 그런 순연한, 깨끗한, 온전한 그런 느낌의 지금 봤더니 이미지와 생동력, 역동,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려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지금 봤더니 자, 벼포기들을 명사 종결하면서 좀 여운도 남기고 강렬하게 지금 봤더니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만큼 얘기를 했어요. 왜 대상을 강조했느냐?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상의 전환이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자, 내 안은 왜 이렇게, 내 안은요, 어두울까요? 하면서 세모쳐 볼게요. 자, 그럼 결국 대비되는 건 뭐예요? 연두랑 내가 결국 때문에 대조되는 것, 대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일부러 어두운 색 써왔어요. 자, 그러면 나랑 결국에는 특히 어떤 대상? 나라고 하는 거, 아까 내 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지금 봤더니 어떤 느낌이에요?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 연두색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의 가장 큰 건 연두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안은 뭐하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에 지금 봤더니 대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얘는 고개도 안 숙이고 이러는데 나는 점점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메가리였고 힘들고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나는 점점 어떤 상황이에요? 빛이 바래지는 상황입니다. 자,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나에게 뭐가 있냐면 저 햇빛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두워지게 된다면, 점점 져버리게 된다면,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점점 노쇠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 내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연두가 눈에 보이고 연두가 지금 봤더니 저렇게 푸른지 나에게 지금 봤더니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아까 보일 수밖에 없었나 봐요. 자, 그래서 연두는 자 4개 자 쭉쭉 더 내려볼게요. 자, 나를 빗바라지게 하려고 중얼거리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햇빛도 나에게 아마 시련과 고난이 될 거고 나는 빛이 바래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진다면 그러니까 생명력을 다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라면서 나는 빛 바랄 거라면서 중얼거리면서 나는 결국 소멸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빛 바래질 거야. 언젠가는 이 끝에 다다를 거야. 그래서 어두워지게 된다면 중얼거리는 그 순간 나의 끝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력이 소멸하는 그 순간 갑자기 뭐가 터지는 거예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울음이라는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나는 지금 봤더니 무엇을 통해서 연두를 통해서 나의 소멸에 대해 생각하고 생명력이 다하는 순간을 생각해버리니 나에게 드디어 뭐가 등장했다? 2번 울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감정을 격정적으로 지금 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표출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럼 어떤 울음이냐? 슬퍼서 터지는 건지 보니까 아니 그래서 마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울음이 터져 나온 이유는 감정이라는 것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 기력도 없고 힘들던 나에게 드디어 감정이 돌고요. 나에게 마음이 돌고요. 그래서 힘이 돌아요. 자, 그러면 이 울음이라는 건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거야? 나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나의 내면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게 하는 울음이었네요. 자, 아까 너무 생기를 잃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절망적으로 내 삶을 인식하고 지금 어둡다라면서 나와 연두의 대비의 모습을 대단히 잘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봤더니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니까 나는 좀 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변화에 지금 봤더니 계기의 모습이 정서 변화의 계기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 그것은 마치 like that. 자,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되는 듯. 자, 그러면 이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도치도 쓰고 지규도 쓰는 거죠. 지규 여기 끝에 있어요. 뭐뭐 하는 듯 도치 순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울음을 터뜨려 놓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격한 감정 속에 뭐가 생겨요? 눈에 즙처럼 개는 연두가 눈에 보입니다. 눈의 즙이 뭐야? 결국 눈물이죠. 눈물. 그쵸? 아이고 살짝 끝에 잘렸네요. 자, 이 내면이라는 울음은 결국에는 내면의 변화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고. 그쵸? 계기예요, 계기. 그쵸? 내면이 변화가 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지금. 자, 어쨌든 정서 변화, 내면 변화 똑같은 얘기라 여기 좀 땡겨왔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눈의 즙처럼 눈물이 나요. 눈물이 차올라서 그래서 고개를 들진 않았지만 자, 눈물이 이제 핑 돌면서 나한테 감정이 돌고 생명력이 돌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연두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의 즙처럼 개는 연두예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의 저 빛에서도 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나도 빛이 바라는 지금이 아니라 그래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를 생각해보냐. 자, 여기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어요. 자, 나도 예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과거 회상을 했겠지. 나도 반짝반짝거리던 생명력이 빛나던 그곳이 있었어 라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생명 넘치는 시간에 좀 생각해 봤던 거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빛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으니 나도 그것을 뭐 하게 된다. 내가 생명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지? 나도 생명력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시 희읍비읍 되기를 뭐 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차는 여름들판 사이로 가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도 생명력이 모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보면서 이 연두를 저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C가 마지막 한 줄이 남았는데 좀 마저 적어드릴게요. 자, 기차가 들판 사이로 그래서 뭐 한다? 오후를 달린다 하면서 이 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이랑 현재형 시제 사용을 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현장감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감 이런 거 느낍니다.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봤더니 시적 화제의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여름 들판으로 시작했던 이 시, 즉 사실은 대단히 계절적 이미지도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색채 이미지 당연히 잘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차는 이 여름 들판이 느껴지는 이 연두빛 벼가 사이에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그냥 달리면 안 돼. 언제? 오후에 달려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지금 봤더니 시공간적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 이런 모습들을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달리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론 뭘까요? 자, 생명력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는 것, 내 삶을 성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도 연두를 보면서 생명력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렇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내적 성찰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정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가셔 보세요.